사실 음,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어제도 이제 많은 음, 사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업도 많이 없어지고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한 2, 3년 전에 그 바둑 이세돌이죠. 이세돌 맞죠? 네, AI하고 바둑을 두는 걸 봤어요. 그런데 AI가 이겼어요.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 오겠구나,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의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AI가 다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그 기억이 나요. 예전에 캐나다에 계신 우리 교포분이 한 2년 전인가 그랬어요. 한국에 정부에서 초대를 해서 연구비를 주면서 한국에 와 계신 교포가 계셨어요. 박사님이죠. 젊은 박사님인데 우연하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분의 의향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장님, 저는 한국 정부에서 AI 전문가로 초빙이 돼서 한국 정부의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AI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이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AI가 돌아가면, 로봇가 일하는 시대가, 컴퓨터가 일하는 시대가 돌아가면, 갑자기 돌아가면 사회가 혼란이 온대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직업들이 없어집니다. 근데 2년, 3년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일. 네트워크는 사람끼리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언젠가는, 아니, 소비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팀.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사람, 나하고 함께 할 사람, 이 사람을 찾는 일이 우리 비즈니스의 전부입니다. 저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가치는 진짜 나하고 같은 방향, 같은 꿈, 그죠? 이 팀을 어떻게 찾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아직도 20년 전, 30년 전 모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품 좋아? 제품 가지고 세일즈하고, 제품 가지고 모아서 직급 마케팅하고.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장님들의 팀이 있으십니까? 음, 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제가 설명할 때 있잖아요. 고무줄 뛰기 할 사람 여기 모여라, 제가 말씀드리죠. 화면 공유 좀 할게요. 공유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팀은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TF라고 그러죠. 근데 팀을 꾸려요. 어떤 아이템을 두고, 어떤 목적을 두고, 그걸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팀을 꾸립니다. 자, 우리도 이 비즈니스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고비. 이거에 맞는 우리 사람들 팀이 있어야 되고, 그 파트너가 팀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팀은 규칙이 있습니다, 사장님들.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 리더는 그 룰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친목해도 가면은 룰이 있죠. 한 달에 회비 내고, 언제 모이고, 늦게 오면은 빠지면 벌금 내고,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를 아무 규칙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공유가 되나요? 헬리 대표님? 공유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되고 있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의 팀. 네,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고비에서는 이 팀을 만들 수 있도록 보너스 규정에 넣어놨어요. 2x2, 3x3, 4x4, 라이프 스타일 보너스.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늘려가는. 네,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가 완성되는 그 목표가 이렇게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다 벌고 싶어. 근데 목표가 너무 높아. 하지만 우리는 2x2만 정확히 만드는 거를 복제를 해. 이걸 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팀은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나요? 팀은 나하고 목표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목적이나 목표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 이걸 동호회라고 합니다. 동호회는 규칙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자, 전국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있어요. 그죠? 다 그룹들이 따로 있죠. 근데 그 전국에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모르지만. 그리고 연합 행사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전국에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이렇게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룹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께서는 고비 비즈니스를 하면서 팀을 가지고 계십니까? 팀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만드셔야 돼요. 자, 팀을 만드는 원리는 내가 정확하게 고비의 비즈니스에 대한 목표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팀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팔로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즈니스라고 그랬죠. 비즈니스의 목적은 소득입니다. 소득을 내려면 나의 팀이 있어야 돼요. 팀은 나하고 목표와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거는 소비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세일즈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돈을 같이 벌 사람, 그 사람한테 우리는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빨리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꾸립니다. 자, 우리 팀은 목표가 뭐야?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모여야 돼.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왜? 우리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 목표 뭐예요? 살 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름값 아끼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팀을 꾸리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고비가 뭔지 공부해야 돼요. 스피치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을 정해야 됩니다. 사업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친목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시간에 이렇게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 잠 한 조금 더 자고 이 시간에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갖고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네트워크를. 하지만 우리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봤어요. 전 세계 시장을.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팀은, 우리 사람들의 파트너는 왜 이 시간에 함께 하지 않죠? 왜 우리 사장님들의 팀은 아직도 없나요? 네. 이거는 숙제예요, 숙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팀을 만드는 방법은 공명입니다. 공명. 공명. 그래서 팀은 항상 공명이 왜 있어야 되냐면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애들이 꽉 모입니다. 그리고 각자 3, 3, 5 모여가지고 뭘 해요? 어느 애들은 공을 차고, 어떤 애들은 줄넘기를 하고, 어떤 애들은 구슬치기를 하고, 어떤 애들은 고무줄뛰기를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뛰기 할 사람 여기 모여라. 자, 그러면 항상 고무줄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축구공을 준비하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항상 구슬을 준비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게 리더예요. 그 사람이 리더라고요. 자,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사업을 성공하고 싶어요. 왜 성공하고 싶죠? 우리 목표 뭐죠? 수익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사장님들은 팀을 만들어야 돼요. 고무줄은 가지고 계신가요? 구슬은 가지고 계세요? 축구공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찾고 계신가요? 준비하셔야 돼요, 축구공을. 그리고 사장님이 리더가 되셔야 돼요. 이게 팀입니다. 리더는 항상 뭘 가지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공을 찰 사람 여기 모여라. 그러면 나를 좋아하고 내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칙이 나오는 거고요. 유치원에 가보세요. 그 꼬맹이들도 리더가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에 가보세요. 그 꼬맹이들도 리더가 있어요. 사장님들도 리더시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팀들이 있습니까? 사장님들, 우리의 팀은 목표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팀은 뭐예요? 팀은 목표가 같다고 그랬죠. 이 비즈니스 왜 하세요? 어제 말했습니다. 돈 벌려고요. 그럼 우리 팀의 목표는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 벌 사람 여기 모여라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공유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하고 뭐가 달라?
우리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게 이렇게 돼 있어. 다른 회사보다 쉬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면 어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나?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는 세일즈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당신도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을 만드는 거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제품의 스킬, 제품의 성분,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황만 알아도 되지만 우리의 멤버는 소비자가 아니고 진짜 이걸 가지고 돈을 벌 나의 팀원들, 그 멤버들이 어떤 제품이 올라오더라도 제품을 소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유통하고 완벽하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공유하세요. 꼴. 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괜찮겠어? 고비는 슈퍼스타가 최고 직급이에요. 왜 이 슈퍼스타 직급을 최고 직급으로 세팅을 했는지 우리 사장님들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의 구간을 두지 않고 그런 직급의 구간을 두지 않고 왜 1,000만 원을 최고 직급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이 슈퍼스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주간 250 정도로 수입을 얻으려면 소실적에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잘게 쪼개는 겁니다. 쪼개고 쪼개면 내가 나와요. 혼자. 그 시작은 나잖아요.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로부터 시작한 게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아야죠. 그래서 목표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상 플랜. 근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고비의 보상 플랜이 어디가 포인트인지 몰라요.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0불짜리 진입도 쉬워. 포기도 빨라. 제품 독특해. 네. 일주일 바짝바짝 하다가 없어져요. 왜 없어질까요? 그 사람은 네트워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의 팀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외치셔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가는데 목표를 쪼개면 이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요. 계단 하나하나, 내가 63층을 올라가든 100층을 올라가든 그 계단들이 있잖아요. 네. 1층까지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1층까지 가려면 그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누구나 체력이 약하거나, 그죠? 능력이 없거나, 다리가 짧아도 한 칸 한 칸 밟아 올라가면 그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습니다. 그게 그 계단을 쪼개서 만드는 보상 플랜에 이게 라이프 스타일 보너스예요. 2x2.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발. 지금 있는 좌측에 우측에 돈을 벌고 싶어서 간절한 그 파트너들을 리크루팅을 더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챙기십시오.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2x2 내가 2명을 하고 그 2명도 방법을 배우고 그죠? 원리를 알고 해야 될 일을 알면 2명의 팀을 찾잖아요. 그걸 모르면 맨날 나 혼자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산이 됩니까? 내가 손 놔버리면 끝나버리는 비즈니스인데. 우리는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팀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진짜 2개월, 3개월 자유를 찾읍시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계속 일이 많아지지 않나요? 그죠? 계속 일이 많아져요. 시간이 갈수록 자유가 없어요. 그럼 뭔가 단추가 잘못 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방향성. 진짜 그 많은 사람 중에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비전을.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네트워크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이면 쉽겠죠. 2x2 맞춰 그러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따다다닥 하면 네. 이거 금방 맞추겠죠. 12주간 8,000명 되고 13주는 16,000명 돼요. 배치를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각자 생각이 달라요. 각자의 생활 배경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해봤는데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돈 안 돼. 아, 대체 묻고 싶어요. 얼마나 해보셨는지. 제가 배운 거는 네트워크는 집중과 될 때까지 선택은 신중하게 선택했다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 이게 저는 삶의 원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로 인해서 파트너들이 생겨요. 그 파트너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연결된 그 파트너들이 나로 인해서 정보가 갔는데 그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우리 이거 좀 깨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이너리는 이거 진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뎁스의 원리가 있어요. 규칙. 바이너리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려면 뎁스, 앵커 라인을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지런하게 내 파트너를 찾아서 앵커 라인을 튼튼하게 받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어, 우리 팀에 들어온 나의 파트너는 소비자 아닙니다. 파트너는 뭐예요? 앵커라인. 스폰서님, 저의 앵커라인은 어디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2명, 먼저 들어온 2명의 파트너는 앵커라인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 세 번째 들어온 나의 파트너는 앵커라인이 어디예요? 나의 소실적이잖아요. 그럼 이분도 그런 룰이 있고 그런 규칙을 안다면 이 세 번째 들어온 나의 소실적에 있는 이 분은 나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스폰서님, 앵커라인 어디예요? 그러면 그럼 이 세 번째는 어디에 등록을 할까요? 뎁스. 이 세 번째 파트너는 뎁스가 어디입니까? 이쪽이잖아요. 이게 라인이 깊어지는 겁니다.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의 또 세 번째를 만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스폰서님 왜 안 내려요? 스폰서가 무슨 리프팅을 계속 한 사람 아니잖아요. 이 규칙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한쪽 뎁스 잡지 않고 네, 네. 한쪽 잡아줘 내가 한쪽 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절대 제가 절대라고 말할게요. 100%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앵커라인의 규칙이 어긋났기 때문에 나는 스폰서가 말한 대로 한쪽은 해준다고 그랬어. 한쪽을 깊게 키웠어요. 뎁스가 무너져요. 이만큼 키웠는데 이쪽이 안 따라 못 따라. 그게 무슨 규칙이 어긋나서 그렇습니까? 뎁스 우선 배치에 대한
네. 한쪽을 깊게 드라이빙 갭스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깊게 내리는 게 다른 네트워크보다 쉬워요. 리크루팅 숫자가 가볍게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를 제발 지켜주세요. 저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주세요.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살을 빼주기 위해서 일하는 세일즈맨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만들 거예요? 우리 창립자들이 만든 그 시스템 그대로. 우리 창립자들이 세일즈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네트워크들이에요. 우리 창립자들이 이 제품을 만나서 자기의 팀들이 있습니다. 멤버십. 거기서 제품을 올리는 거예요. 자, 올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파트너들이 필요한 거. 우리 파트너들이 팀을 찾기 쉬운 거. 그렇게 컨셉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파트너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리크루팅, 팀을, 나의 팀을, 멤버십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제품, 컨셉. 이게 우리가 회사가 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 그리고 왜 같이 하자는지, 우리는 세일즈가 아니고 이 제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주변에 먹을 사람이 있는지. 이게 숏업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걸 멤버를 한 명, 두 명, 세 명씩 찾아내는 거예요. 어제 태국에 미팅했습니다. 리더. 그래서 태국에도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이 3x3에 뽑은 거예요. 300불? 4x4? 500불? 네. 그들이 원하는 시스템. 그들이 이 빚을 할 목적.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회사가 왜 이 라이프 스타일 만들어 놨지? 1,000만 원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은 왜 모였을까요? 같이 돈 벌려고. 그래서 투바이투를 왜 해야 되는지, 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 제품을 공부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품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품을 가지고 나는 뭘 한다고요? 내 팀을 찾고 있어. 나의 팀. 어떤 팀? 돈을 벌 팀. 그래서 이게 돈 냄새가 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나의 스토리. 그런데 1절만 이야기하고 다 3, 4절은 안 해. 제품만 이야기해. 세일즈맨이십니까? 그리고 몇 명한테 전화해보다가 어, 스톱. 다른 데 또 가. 그 사람이 과연 더 좋은 정보를 만나도 성공할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나의 스토리가 있다면 내 파트너의 스토리를 챙기세요. 정립을 해주세요. 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왜 이걸 당신한테 전달을 하는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정립 안 하면요. 이 원리를 모르면 어때요?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요. 그래서 사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고정관념 버리시고 설득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리더를 찾으실 때 어떤 리더를 원하세요? 이 비즈니스에 확신이 있는 리더를 원하시죠? 맞잖아요. 내가 이 비즈니스의 감을 느꼈어. 이거 진짜 되겠어. 그러면 내가 리더를 선택할 때는 진짜 확신 있고 에너지 넘치고 비전이 있는 그 리더를 찾잖아요. 그럼 우리 파트너가 인격이 아니에요. 정확한 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게 먼저라고요. 그리고 나서 명단을 줬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제품이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추가 소득 필요한 사람 있어요? 진짜 사장님처럼 간절한 사람 있으세요? 적으세요. 함께.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말할 건가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네. 자, 10명한테 전달하면 결정은 2명이. 이 원리를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고 72대 22는 78대 22는 유태인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00점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72는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실수한 거를 계속적으로 도전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룰이에요. 인생의 룰. 그러면 내가 2명의 파트너를 찾으려면 반드시 10명 이상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쇼더 플랜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썩은 사과. 부정적인 사람하고 싸워. 부정적인 사람하고 싸우다가 지쳐서 이것도 안 해. 자기도 흡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제품 쓸 사람들, 소비자들 찾아서 이 파란 사과들, 아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사업시키려고. 여기에 매몰돼 버려요. 근데 지금 시작한 단 한 명의 파트너한테는 찾아놓은 사과기 때문에 업라인 스폰서한테 던져놓고 집중 안 해.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이거 맞네 이거 스펠이야 받침이 틀렸어요. 지으신데 씌웠어. 부지런히 물어보는 거는 내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그러면 내가 내 팀인지 내 파트너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요?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돈 벌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정기적인 미팅을 해야 돼요. 스타디. 그래서 내 파트너하고 나는 뭘 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퇴근하고 월요일, 목요일 시간 7시에서 9시 장소 어디 이걸 언제까지 당신 팀을 만들 때까지 계속 모이자. 그럼 커피숍에 만나면 커피값 드니까 자 우리가 일주일에 2번 모여. 커피값 내야 되잖아요. 한 달이면요. 그럼 한 달에 커피값 둘, 2번 모이니까 8잔 들어. 오팔에, 어, 오팔에 44만 원씩 내. 커피값 자기 거 내야 되잖아요. 이게 룰입니다. 이게 규칙이고. 근데 이거 진짜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단 한 명이 있더라도 정기적인 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미팅의 목적은 내 파트너가 파트너를 찾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파트너를 찾으면 내 파트너도 그 팀을 이끌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이게 셀 리더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셀. 내 파트너가 진짜 파트너를 찾았는지. 100명, 200명 모여서 세미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이미 네트워크를 하신 분들의 랠리입니다. 펑션이고. 신규 사업자를 모셔놓고 세미나, 제품 설명. 우리 세일즈맨 아니거든요. 거기서 확률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람들의 파트너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 만나서 테이블에 꺼내놓고 미팅을 하십시오. 우리가 왜 만났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진짜 이번에는 놓지 말고 성공하자. 그리고 좀 걷어내고 버릴 거 버리고 그냥 잡시다. 그 단 한 사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게 거기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시스템 용지나 우리가 셀 리더 트레이닝 코스의 교본이나 가이드북이나 모든 게 여안에 그걸 목적으로 한 거예요. 내 파트너가 파트너를 찾고 팀을 꾸릴 수 있는 셀 리더가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다니까. 그리고
고비는 리크루팅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거예요. 보상 플랜을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우리 사람들의 스토리를 적으세요. 똑같은 메시지가 나갑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 스폰서는 왜 이 사업을 했는지 내 스토리를 내 파트너가 외울 정도가 돼야 돼. 심플해야 되잖아요. 팩트여야 됩니다. 진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내 파트너가 그 자기 스토리를 또 적어요. 이게 똑같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용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과정을 쭉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훈련해야 되잖아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목표 공유해야 되잖아요. 명단 적으셔야 되잖아요. 명단 적어?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같이 적어보자. 나도 이렇게 적었는데. 그리고 휴대폰 꺼내서 추리는 거예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건데? 내 스토리 있잖아. 어떻게 약속 잡을 건데?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해 나가는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